자, 동진 세미캠입니다. 동진 세미캠의 오늘 지금 현재 시간 기준에 거래 대금은 순위가 3위입니다. 삼성전자 에디슨 EV, 그다음 동진 세미캠 3위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프로그램 쪽의 순매수도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되면서 7위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동진 세미캠의 프로그램 순매수 7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동진 세미캠 전 거래일에도 설정 범위를 좀 잡아드렸어요. 개장 전에 일단 설정 범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뭐 프로그램 쪽에 순위 부분이나 그리고 어제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100만 주 매도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똑같이 3위 프로그램 쪽에서 순매수 7위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전체 이제 전략 기준을 잡을 거예요. 어제 이제 37,000원대 기준에서 설정을 잡아드렸고, 종가가 이제 쭉 미끄러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차익 실현 범위 기준이 설정이 된 건데, 오늘 기준도 지금의 흐름이라면은 차익 실현 범위를 겸하는 기준, 만약에 고점을 넘기면 따라붙을 수는 있다. 그래서 이제 요 종목군들 일단은 개장 전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충분하게 전거래일 기준에서도 편입 기준 설정 범위, 어제 이제 시초가 범위를 잡게 되면 35,700원인데 36,000원 정도로 기준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서도 시초가 넘기고 이제 개장 초 고점 넘기는 기점이 편입이 될 수 있는 범위였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은 고점 대비해서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들어올린 건데,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이제 또 일부가 차익 실현입니다. 뭐 엄청난 물량의 차익 실현이 나온 건 아니고 일부가 차익 실현이에요. 근데 이제 고점이 15%까지 올라왔으니 1.5% 혹은 2% 밀렸을 때 절반의 차익 실현, 그리고 3에서 4% 밀렸을 때 전량 차익 실현, 이렇게 기준을 설정을 한다. 이렇게 대처하시면은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영향으로 하이닉스도 강세고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뭐 긍정적인 추세의 흐름으로 나와요. 근데 동진 세미캠은 뭐 기관들 수급, 그리고 오늘은 어제 매도했던 뭐 외국인들이 대사는 건지 아니면 뭐 손바뀜의 기준이 잡히는 건지, 일단 어찌됐든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매도해서 18만 주 매도해서 26만 주 수준까지의 매수로 돌아서면서 주가가 VI 그리고 15%대까지 강세를 연출을 한 겁니다. 일단은 12시 지금 뭐 06분 기준에 매직 계산기를 캡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이제 말씀드렸어요. 텍스트 전략부터 미리 잡아서 올려놓을까요? 조금 이따 또 수정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조금 이따 이제 설정하는 걸로 잡고, 오늘 기준에 21일 기준에 동진 세미캠의 텍스트 전략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설정을 해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이제 들여다 보시면 어찌됐건 현재 기준에서는 이제 눌림목이 좀 나올 거예요. 아무래도 프로그램 쪽에서 월등히 받아가지 않는 한, 또 위로 강도 있게 치고 들어올리지 않는 한. 근데 마지막 양봉의 기준에 프로그램 매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다소 이제 흥분하면서 들어온 물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프로그램 쪽을 이용한 뭐 외국계든 또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도 좀 정체 상태, 이렇게 되다 보니 또 프로그램 쪽에서 20만 주 미만으로 좀 눌리기도 하고, 뭐 손바뀜의 흐름도 연출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음봉으로 툭툭툭 미끄러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뭐 10분봉부터 보시면 전거래일까지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10분봉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전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흘러갔었죠. 갭 상승이 원체 크게 나왔어요. 전일 대비, 전일 대비 갭 상승의 크기가 크다 보니 개장 초 거래량이 뭐 어마어마하게 실린 거고요. 그 다음 범위에서 이렇게 한번 거래량 주고, 그러고 나서는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없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없으면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거래량이 없으면 일단은 캔들의 몸통의 크기가 작아진다. 오늘 개장 초의 기준에 요 고점, 개장 초 고점, 요 고점을 거래량을 수반시키고 넘겼단 말이에요. 거래량, 또 거래량. 여기에 프로그램 쪽의 개선폭이 월등하게 형성이 되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 가격에서는 앞전 고점 라인까지도 있기 때문에
다 잡아갈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뭐 요 정도 범위까지가 아무리 늦게 잡아도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로 잡히는 공간이 되고요. 한 단계 더 업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거래가 둔화되면서 미끄러지니까, 그리고 마지막 거래가 실린 부분이 메이저 쪽의 수급보다는 개인 추정 수급으로 연동이 됐다라는 거. 그럼 결론은 뭐예요? 오늘도 이렇게 있다가 수급이 프로그램 쪽이 지금 20만 주인데 어느 자락에서는 매수 강도가 더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매수 강도가 확산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돼서 따라 붙어도 되고요. 그리고 일단 뭐 밀려 내려올 때는 차익 실현 이제 벌써 2% 이상 밀렸습니다. 차익 실현 절반 이상을 잡아주는 게 맞고, 소나 모멘텀 차트에 이제 기울기라고 그랬어요. 이평선의 20MA의 기울기를 바탕으로 소나 모멘텀 차트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기울기가 멀쩡하지 않느냐? 멀쩡한데 이걸 뭐에 기울기가 꺾였다고 표현을 하느냐? 근데 꺾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각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상승 각도의 흐름이 벌써 이미 하나, 둘, 셋, 넷, 5개가 뉘어져 버렸죠. 요 구간의 캔들이 종가가 뉘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벌써 그 신호가 오는 거예요. 벌써 이미 뉘어졌다. 가파른 각도가 아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평선 기울기의 그랜빌의 매매 법칙의 기준에 기울기 법칙을 보조 지표로서 조금 더 빠르게 들여다보는 게 소나 모멘텀 차트, MACD, MACD 오실레이터, MAO 뭐 이런 기준의 보조 지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10분봉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이미 거래가 메이저의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 추정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은 주가의 눌림폭이 형성된 것으로 표현이 되고, 이것이 이제 되돌려지려면 말 그대로 일단은 일바따로는 거래량, 그리고 이왕이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프로그램 쪽이 좀 축소가 되잖아요. 그 축소되는 프로그램의 물량이 긍정적으로 다시 일정 범위의 흐름에서는 다시금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이 될 때, 거래량이 터지고 프로그램 수급이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이 될 때, 그럴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분봉 기준에서의 흐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거래가 여기까지 터졌어요. 터졌는데 그 다음 범위의 거래가 이제 마지막 자락에서의 거래가 터지고 그 다음 연속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거래 터졌을 때 주가를 들어 올리던 쪽, 그러니까 지금 주가를 앞쪽에서 이렇게 돌려놓은 쪽은 누가 돌려놨어요? 프로그램 쪽에서 돌려놨다는 거예요. 요 기준, 또 요 넘기는 요 시점의 기준. 그러면 매직 시그널이 매수 신호를 내줄 때 거래가 실려져 있으면 그때 이제 따라붙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요, 차익 실현 범위가 여기서도 한번 나왔고, 일단은 신호 기준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꺾여졌을 때 고점 대비해서 이제 뭐 1.5를 볼 거냐, 아니면 꺾이자마자는 기계적으로 차익 실현할 거냐. 그러니까 동진 세미캠을 앞으로 추세적인 부분의 흐름으로 보고 싶다. 나는 얘가 긍정적인 종목이라서 전체 이제 그 흐름을 추이로 놓고 보면서 대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일주월봉 보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설정 범위를 이렇게 분봉의 기준에서 들여다보고 대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5분봉, 10분봉을 설정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더 들여다보실 부분은 일주월봉의 기준이 되는데요. 일봉 기준에서도 이제 어제도 전략 기준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이제 전략 기준을 말씀을 드린 상태였는데, 개장 초에 어차피 기술주의 흐름 강도가 좋았고, 요 앞전 고점 있죠. 최소 범위가 저 앞전 고점이고, 요 시초가 넘기는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시초가 넘기는 부분, 그리고 앞전 고점 넘기는 기준, 거기에 뭐가 된다? 거래대금이 터지고 또 거래대금 터지고 또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어제 기준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었고 90만 주에, 근데 강세를 유지하고 그나마도 이제 전일 대비해서는 뭐 초강세의 흐름으로 마무리를 잘한 것은 기관들 쪽에서 일단 윗방향으로 잡아줬다라는 거죠. 물량을
기관들 쪽에서. 결론은 요 고점 라인을 뭐 꼬리가 있는 거든 꼬리가 없는 거든 이 고점 뭐 명목 가격 대략 4만 원 이렇게 기준 잡으면 요 고점을 넘길 때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조금 더 유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끄러지니까 4만 원 수준에서 지금 프로그램이 조금씩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거래가 터지고 돌리면 따라붙는 거고, 거래가 터지지 않고 프로그램 수급만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적절한 구간까지 분봉해서 밀리는 흐름을 기다렸다가 대처를 해도 되겠죠. VVIP 회원님들은 문자 사인을 보내드릴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제 뭐 무조건적으로 따라붙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근데 기준점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놓고 15% 고점 넘겨서 15%면 어떠는 말이에요. 그 위로 따라붙을 수는 있다. 다만 이제 지금도 가격 메릿은 부각이 되는데, 예? 또 프로그램 쪽에서 다시 일부 매수 강도가 들어오는데 문제는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를 기다리다 보면 벌써 거래가 터진다는 순간 41,000원대까지 쭉 뻗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골치 아프면 가지고 있는 물량은 차익 실현이 옳고, 그러나서 이제 재차 여기서 움직임 변동이 나올 거냐. 한국 BNC 변동성처럼 뭐 상한가까지 쭉쭉쭉 매번 나오는 종목은 아니니까 뭐 상한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뭐 한국 BNC처럼의 쭉쭉쭉의 흐름은 제한적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를 해두고 대처를 해야 된다. 주봉 기준에서는 마찬가지로 딱 좋은 그 위치, 자락, 그 범위의 흐름인데, 일단은 앞전에 이제 뭐 꼬리 달고 내려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의 기준은 갭상승 이후에 이제 음봉 떨어졌던 저 부분과, 그리고 거래대금이 이제 주초반부터 터졌다는 기준과, 그리고 IT 종목군들의 강세의 흐름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LG노텍 뭐 오늘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관점의 흐름에서 기준점을 설정해서 들여다본다면 충분히 이 동진세미캠도 변동성 매매 기준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다. 갭에 대한 범위, 또 추세 강화에 대한 범위, 또 프로그램 쪽의 수급까지 한번, 또 기관들의 추정 수급까지도 장 마감 이후에도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눌리고 간다면 돌릴 때의 흐름, 최대폭은 하여간에 15%까지로 설정을 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쫓아붙는 범위. 그래서 고점 넘기고 나서의 흐름까지도. 그다음 월봉 기준에서도 차분히 보시면 되겠죠. 월봉 기준에 일단 어찌됐든 2016년도부터 보셔도 되고 2020년부터 놓고 보셔도 됩니다. IT는 뭐 16년부터 쭉 보시더라도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주력으로 먼저 잡아가고 들여다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누적 수급 대비해서 뭐 동진세미캠 뭐 800%니까 월등하다 볼 수 있겠지만은 이런 변동은 감내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사실은.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런 변동까지는 아니잖아요. 추세가 여기서부터 예를 들면 여기까지 지속되는 흐름으로 연출이 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쪽의 기준에서도 일단은 상승 장악형, 상승 장악 확인형 캔들 쭉 형성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거래대금이 월등히 실려야 됩니다. 거래대금이 이제 다시금 확대가 되고 그런 가운데서의 흐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2019년도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일단 애국 테마주라고 해가지고 뭐 그때 좀 불거졌던 때가 있어요. 근데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거래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 빠진다 이건 아니라 그랬죠. 거래량이 줄어들면 캔들의 크기, 몸통의 크기가 작아진다. 그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월봉 기준에서도 거래가 수반되면서 이제 막 수반된 거예요. 수반되면서 움직임이고 1월 달까지도 IT의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상당히 크게 형성이 되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는 위치가 되죠. 자, 요 자락에서 이제 거래가 실릴 거냐? 프로그램 쪽에서는 수급이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실릴 거냐? 그럼 5분봉의 기준의 거래량의 기준은 어떻게 잡을 거냐라고 한다면 기준 거래량은 다 넘겼어요. 1,000만 주만 실려도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제 뭐 월등히 넘겨진 상태의 기준이 되고, 그럼 최소 범위 뭐 대략
40만 주 정도, OMA 20MA 거래량, 그리고 한 50만 주, 60만 주 정도 오면 앞전 고점까지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이 됩니다. 일단은 이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5분봉에서 그 거래량, 거래대금을 넘길 수 있느냐, 그 기준하고요. 또 1분봉 기준이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한데 여기서부터 쭉 봐야 되는데 1분봉의 기준의 거래량, 거래대금 기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준점을 설정하면 되죠. 15만 주 정도 1분봉에서 최대 폭의 앞전 고점을 훌쩍 넘기는 흐름의 기준을 15만 주 정도로 설정을 한다면 이쪽에 이제 10만 주 기준점 거래량 부분은 최소의 거래량의 부분으로 해석을 해서 추이 강화 부분을 들여다보는 전략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거래량 부분이 형성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움직임 달력이 좀 나와주는 흐름으로 연출이 돼야 된다. 그게 아니라면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월등히 강화되는 걸 보고 건드려 주겠구나 라는 기대 요인을 가져가면서 대처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 평선은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제외시켜 놓고 보고 있으니까 깔끔하게 그냥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들여다보는 걸로. 그래서 결정적으로 프로그램 쪽이 급격히 더 증가할 거냐, 아니면 거래가 터지면서 앞전 고점을 다시 넘겨줄 거냐. 아름아름 움직이면 우리는 따라붙지는 않습니다. 이미 움직임이 나왔고.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이런 부분도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전거래일에 이미 20일 날 개장 전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동진 세미캠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 어제 같은 경우 한국 PNC도 같이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의 기준에서도 개장 전에 거래량 부분을 확대시켜 드리면서 이렇게 동진 세미캠 1000만 주. 근데 다 넘겼어요, 거래량을.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벤자민 선생님 같으신 경우는 이미 수익 창출을 하셔서 이렇게 올려주셨고, 수익 범위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개별 매매 기준에서도 월등하시고, 또 라이브 방송에 계시면은 오늘 같은 날 이제 기술주에 대한 설명을 월등히 드렸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흐름 변동성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오늘 기준에서는 뭐 하이닉스, 또 LG 이노텍, 또 LG전자, 삼성전기, 또 삼성전자, 거기에 DB하이텍이 좀 아쉽지만 DB하이텍, 또 주성엔지니어링, LX 세미콘까지 월등하게 긍정적으로 들여다보고 편입할 수 있는 IT의 날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시장 흐름 속에서 개장 전에 개장 초에 또 MPC 같은 경우도 들여다봤지만 이거는 이제 시가총액이 작잖아요. 3천억 수준하고, 또 동진세미캠의 거래 수반되면서의 흐름의 기준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넥스사이언스나 이런 쪽도 거래가 수반되어야만 우리가 설정 범위를 좀 강도 있게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거래량 부분이 지금 전거래일 대비해서는 일부 이제 수반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이제 막 고점 막 넘기는 흐름으로 추세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더 월등히 터져야 됩니다. 1000만 주 가까운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동진 세미캠의 이 흐름 부분을 본봉으로 놓고 보면서 4만 원 선 기준에서는 이제 일부 수급이 프로그램에서 들어오니까 그게 유지가 되느냐 기준하고, 앞전 그 고점들을 뚫은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가 형성되느냐, 이 정도 보면서 대처하면은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텍스 전략으로 설정을 해서 들여다볼 건데요. 일단 매직 계산기 다시금 설정을 해서 잘라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매직 계산기 부분이 12시 22분에 현재가의 기준으로 설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42,200원 매입 가격을 예를 들어서 36,000원으로 설정을 한다면 고가 대비해서 1.5에서 2%, 3에서 4%. 요 범위에서는
일단 전량 차익 실현이 1차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고가를 넘길 때에도 따라붙을 수는 있다. 그리고 이제 저가와 고가가 있는데 시가가 있는데 시가와 고가로 설정을 해도 크게 뭐 무리수는 없습니다. 시가 대비해서도 월등히 이제 주가 변동폭이 확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이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 12시 22분 기준에서 텍스 전략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이거 LG 노텍이고요, 그죠? 그리고 동진 세미캠 보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의 전거래일 기준에서의 흐름 오늘 날짜로 이제 수정을 해놓고 자 21일 12시 23분 전략 매직 계산기 기준입니다. 22분 전략 현재가가 42,200원으로 형성이 됐고요. 그냥 막연하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좀 어렵더라도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할 거야? 내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조금 이해를 해보시려고 노력을 하시든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VVIP 회원 가입하셔서 그렇게 해서 뭐 같이 움직임을 가져가시든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016-028 거래대금 기준은 벌써 이미 4,287억 원 그리고 12시 25분 기준에 거래대금이 3위 프로그램 순매수가 3, 4, 5, 6, 7, 8위로 밀려버렸네요. 3위 프로그램 순매수 8위 조금 이제 7위였습니다. 고점 부분은 이제 오늘 41,400원까지 올랐어요. 그렇게 되면서 15.16% 어제 비슷한 변동폭에 이제 고점 대비 눌림폭 나온 거고요. 내일 기준에서 이제 또 볼 수 있으니까 무리수 두고 이제 뭐 추경 매수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48,000원이 2분의 1 지점 1.5%의 조정이고 3%의 조정은 42,000원입니다. 그러면 대략 45,000원 전후에 전량 차익 실현이 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재돌파할 때 1조 장짜리 편입 불가한데 거래대금 최상에 있기 때문에 15%까지 편입 가능한 것으로 설정을 한다라고 그랬죠. 저가가 아닌 시가로 잡겠습니다. 시가. 그리고 여기도 시가. 그렇게 해서 평균 45,000원에 전량 차익 실현이 됐다라고 한다면 39,800원. 뭐 물량이 없더라도 신규 편입, 재편입, 추가 편입 뭐 다 가능한 흐름으로 설정을 잡습니다. 단 프로그램 수급 범위가 뭐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1분봉 기준에서 15만 주의 기준을 설정을 했고요. 그렇죠? 15만 주. 최소 거래량은 일봉에 이제 5매매, 20매매면 충분히 형성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손절 범위 설정하시고 하시면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동진 세미캠의 전략 부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이 종목군에 대해서 이제 뭐 캔들이나 또 여러 가지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 기준 좀 잘 설정하시고, SK 이노베이션이 급격히 돌려놨네요. LG 화학도 빠르게 좀 돌려놔야죠. SK 이노베이션도 일단은 추세 추이의 상황 보면서 편입 기준이 설정이 될지 아니면 압축을 할지 2차 전지주에 그 기준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우리 동진 세미캠이니까 동진 세미캠 기준으로 놓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이렇게 오시면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전화번호가 노출돼 있습니다. 전화번호 보시고 전화하셔서 함께 움직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함께 움직임 가져가시기를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